2-198페이지죠.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 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 그리고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들은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개요를 볼까요? 자, 사전에 공유한 비밀키를 이용하여 사전에 공유해야죠. 지금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키 공유, 사전 공유든 뭐든 이용하여 고정된 크기의 입력 블록을 고정된 크기의 출력으로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블록으로 변형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블록 단위로 64바이트라든가 이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출력 블록의 각 비트는 입력 블록과 키의 모든 비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암호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는 거죠. 암호화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을 보세요. 고정 크기의 입력 블록을 고정 크기의 출력 블록으로 변형하는 암호 알고리즘에서 암호화 복화가 수행이 된다. 이 특징이죠. 특징부터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징이 고정 크기의 입력 블록. 블록 단위로 하니까요. 입력 블록이 고정 크기의 출력 블록으로 나타낸다. 일단 입력과 출력의 블록의 크기는 사이즈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는 같다. 암호화 복화를 수행하고 출력 블록의 각 비트는 입력 블록과 키의 모든 비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암호화 강도가 세지겠죠. 그래서 크래킹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종유하여 암호학적으로 강한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개발한다. 그렇죠. 단순한 함수를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전치 암호와 환치 암호를 배웠어요. 그 전치와 환치를 뒤섞어가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암호화 강도를 세게 하는 거죠. 강한 함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치환 변수와 대치 변수를 사용한다. 자, 치환과 환치 또는 대치 변환을 사용을 해서 암호화 강도를 세게 구현을 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 알죠? 치환과 환치. 환치 변환 사용한다. 이게 블록 암호의 특징입니다. 단순한 함수를 반복적으로 해서 그 암호학적 강한 함수를 만들어낸다. 이걸 라운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오면은.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한번 보면 구현이 용이하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거죠. 입력 크기도 블록도 같고 출력 결과도 같이 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구현이 용이하다는 거. 긴밀성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죠? 구현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사용. 그죠? 기밀성을 제공해서 기밀성.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죠? 자,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과 그리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을 얘기했었죠.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키 교환을 할 때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키 교환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고,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기밀성 제공을 해서 데이터의 암호화에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 그렇게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그 이산환수 생성기, 또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해시 함수 등의 용도로 사용을 한다. 용도도 이산환수 생성기 여러 가지죠. 이산환수 난수 생성기라고 보면 되죠. 생성기라든가 여기 줄여서 이제 메시지 인증 코드라고 그러죠. 인증 코드. 우리가 메시지 어센티케이션 코드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해시 함수 등에 사용한다. 등의 사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탈 구조가 SPN 구조, 그리고 기타 대수학적 구조로 구분이 된다. 이제
잠시 후에 페이스탈 구조와 SPM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이 특징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많게는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단 하지만 블록 암호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죠. 자, 블록이라는 건 어떤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32바이트 또는 64바이트씩 블록 단위로 끊어서 암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와 약간의 반대 개념이지만 스트림 암호는 각 비트 단위로 암호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먼저 그 세 번째 이제 구조 및 특징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페이스탈 구조의 특징이다. 구조를 보자. 구조를 일단 여기 해볼까요? 그럼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이 구조적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뭐가 있습니까? 페이스탈 구조가 있어요. 페이스탈 구조. 자, 얘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특징. 구조 및 특징. 각 구조의 특징을 보자. 페이스탈 구조가 나옵니다. 원하는 만큼 라운드 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라운드를 8번을 라운딩을 하느냐? 그 섞어쟁반국수라고 합니다. 전체 암호와 환치를 16번을 뒤섞을 거냐? 아니면 8번을 뒤섞을 거냐? 이렇게 48번을 뒤섞을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탈 구조는 라운드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라운드 수를 안에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 라운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호화 강도는 세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라운드 함수 F에 어떤 함수를 사용해도 복호화가 가능하다. 페이스탈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크게 입력 크게 분력과 그 고정 크게 출력 분력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고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암호화 복호화 과정이 동일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페이스탈 구조에. 암호화나 그 다음 복호화 과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를 역으로 다시 풀어내면 복호화가 된다는 얘기죠. 암호화, 복호화 과정이 같음, 동일. 3라운드 이상이면 짝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3라운드이면서 물론 3라운드 이상이라는 얘기죠. 3라운드 이상으로. 그 이하는 암호화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고 짝수 라운드라는 얘기죠. 짝수 라운드. 홀수가 아니라 3라운드 이상 짝수 라운드. 홀수가 아니라 짝수 라운드라는 얘기. 라운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다음 알고리즘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이 가능하다. 자, 지금은 전체로 봤을 때 뭡니까? 대칭 캬모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 특징이 이 전 시간에 대칭 캬모 알고리즘과 공개 캬모 알고리즘 했을 때 있어요. 대칭 캬모 알고리즘의 특징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렇게 한번 보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하드웨어와 또는 소프트웨어 구현이 용이하다. 또 단순하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죠. 속도가 빠르고 속도 빠름 그 다음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하기가 쉽다. 소프트웨어화 쉬움. 두 번의 수행으로 블록 간 완전한 확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확산. 그 다음 데스를 이용한 블록 암호 시스템에 이용을 하고. 자, 데스가 대칭 캬모 알고리즘의 대표 선수였었죠. 지금이야 이제 이게 미국의 그 표준 암호 알고리즘 표준이었습니다. 대칭키. 하지만 지금 이제 AES로 바뀌었어요. 뒤에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0번째 L, 자, 레프트와 우측, 0번째 라이트, N 라운드마다 위치를 교환하면서 그걸 라운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 F와 XO와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을 통해 암호화 과정을 실행을 하게 된다. 그 페이스탈 구조를 보세요. 그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64바이트라면 32바이트씩 레프트 왼쪽 32바이트 오른쪽 32바이트로 나눠서 개프 합수를 이용해서 계속 라운딩을 하게 되죠. 전치와 환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섞어버리면 굉장히 암호 강도가 쇠진다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전치 암호라든가 또는 환치 암호는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었죠. 그걸 뒤섞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16번이냐 8번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암호 강도가 세진다. 그 페이스탈 구조의 기본적인 암호화 과정 그리고 복호화 과정 그런 영역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반대로 되는 거죠. 왜? 암호화와 복화 과정이 같기 때문에. 뭔? 페이스탈 구조. 페이스탈 구조. 페이스탈 구조. 자, 그 다음. 자, 200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페이스탈 구조의 1라운드를 거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표를 보고, 임영주 10타 블록을 나오면 다시 들어와서 레프트 32비트, 그 다음, 라이트 32비트 블록을 나눠서 F,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XOR로 들어가죠? 그 플러스에 동그라미 친 게 XOR라는 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32비트 블록으로 출력값이 동일합니다. 64비트, 64비트. 레프트 32, 라이트 32비트. 그런 구조로 1라운드가 한다. 1라운드인데 얘를 16번 이런 식으로 다시 라운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강도가 상당히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페이스탈 구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SPN, Substitution Permutation Network라는 SPN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와 비교해서, 이 정도로 할까요? SPN 구조. SPN 구조. SPN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샤논의 혼돈과 확산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샤논도 여러분들 기억이, 암호화학에서는 샤논을 약간 기억해 두는 거 좋습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깊게 뭐를 한 사람보다는 일단 우리가 통신 이론이라든가 또는 이런 확산 이론에 기반한 구조로 이렇게 샤논이 했다는 거. 보면 그 이기적인 팁이 한번 좌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기적인 팁 잘 안 보는데 여기 혼돈과 확산이라는 이론이 나와요. 보면 이기적인 팁 그 두 번째 밑에 보면은 혼돈이 뭐예요? 암호문의 통계적 성실과 평문의 통계적 성실 관계를 난해하게 만든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혼돈이라고 합니다. confusion. 그 다음 확산, 디퓨전을 보게 되면 밑에요. 각각의 평문 비트와 키 비트가 암호문의 모든 비트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야말로 상당히 암호화 강도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전 시간에. 자, 확산입니다. 이것이. 그죠? 모든 비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확산. 그리고 혼돈은 통계적 성실. 그것이 암호문의 통계적 성실, 평문의 통계적 성실을 관계, 서로의 관계를 난해하게 만든다. 서로의 관계가 너무 일치하게 되면 복호, 해독하기가 쉽겠죠? 너무 난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해독의 관계성을 좀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거. 난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를 유추해내거나 이런 것들을 좀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확산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PN 구조는 뭐에 기반을 한다? 혼돈과 이제 혼돈이 컨퓨전입니다. 혼돈 그리고 확산. 디퓨전이죠. 이 확산 이론이 근간다. 이론 기반으로 한다. 혼돈과 확산. 그런데 페이스탈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치와 환치라는 그런 암호 기법을 라운딩을 통해서 라운드 수를 증가시켜서 복잡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라운드보다는 이 혼돈과 확산 그리고 어떤 성질, 특성, 암호문의 특성, 평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성질, 관계를 좀 난해하게 만들어서 유추하기 힘들게 또 확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키 비트가 모든 비트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역으로 복화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 뭐라고요? SPN 구조입니다. SPN 구조. 구현이 복잡하다. 여기 보면은요, 페이스탈 구조는 구현이 쉽다라고 그랬어요. 얘하고 약간 비교를 해볼까요? 페이스탈 구조 같은 경우는 구현이 쉬워요, 여기는. 이쪽에다 다시 추가를 할게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구현, 용이 쉽다 이거죠. 그런데 SPN 구조는 구현이 어렵다. 결국 이쪽은 단순하고 이쪽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혼돈과 확산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를 은닉,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그랬었죠. 혼돈에서 그 성질을 서로의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난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키 사이의 관계를 은닉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고 비선형 함수다. 비선형. 구현으로. 그리고 비선형이다. 선형이라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시 역추적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비선형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가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더 SPM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구현이 어렵다. 그렇다면 페이스탈 구조보다는 SPM 구조가 암호화 강도는 셀 거예요. 일반적으로. 셉니다. 그렇죠? 자, 입력을 여러 소 블록으로 나누고 각 소 블록을 자, S박스를 입력하여 대치시키고 S박스의 출력을 P박스로 전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자, 여기서 뭘 사용해요? S박스와 substitution 박스와 그리고 P박스, permutation 박스를 사용한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 사용한다. 박스를 사용한다. SPM 구조에서 사용한다. 그 다음 암호화는 서로 다른 키 생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 복호화 과정을 동일하게 한다. 이거죠. 서로 다른 키 생성 알고리즘을 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암 복호화 과정이 동일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동일하긴 하지만 이 서로 다른 키 생성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즘으로 암복화 과정을 동일하게 만든다. 자, 암호화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암호화, 암호화화. 오랜만에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암호화 복호화 과정. 동일하게 만든다. 동일하게 만든다. 이렇게. 자, 이것이 SPN 구조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중에 블럭 암호 알고리즘은 구조가 두 개라는 얘기죠. 뭐? 페이스탈 구조, SPN 구조라는 얘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비교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게 표현하자면 페이스탈 구조는 단순하다 이거죠. 그리고 구현이 쉽다 이거야. SPM 구조는 뭐예요? 복잡하다 이거죠. 구현 어려움.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그죠?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단순 구현 쉬움. 소프트 하드웨어 하기 쉽죠. 얘 소프트 하드웨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복잡하잖아. 그러면 암호화 강도는 단순하니까 약할 거고 암호화 강도는 강할 거고 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블록 암호 알고리즘 구조적인 특징이었어요. 페이스탈 구조와 SPN 구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그 구조 내용 S박스와 그 연결해서 라운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201페이지 보면 이 페이스탈 구조와 SPN 구조를 사용한 알고리즘 요거 중요하죠. 뭐 지금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암호학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얘가 중요해요. 다음 중에서 페이스탈 구조가 아닌 암호 알고리즘을 찾으라고 나올 수 있어요. 또 나오고 또 SPN 구조인 블록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 SPN 구조의 암호 알고리즘만 묶인 거, 연결된 거 찾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자, 페이스탈 구조에서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DES, 그렇죠? 디지털 인크리프션 스탠다드라는 미국의 최초의 표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걔는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D가 나와요. 변연된 페이스탈 구조라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키사에서 한국 인터넷 진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 돼요. 또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한 뭐 자기들은 아니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그냥 만든 건데 만든 건 꼭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리아가 나왔죠. 아리아도 또 한국 인터넷 진호 우리나라의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시드 아리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카스트라는 게 있어요. 걔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블로우피쉬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미스티 좋습니다. 그 다음 RC5 RC6 5까지만 해주고 그 다음 캐스트 256 위에서 캐스트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정도. 데스, 시드, 아리아 우리나라 거 두 개 우리나라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카스트, 블로우피쉬, 미스티, RC5, 그 다음 RC6 이렇게만 일단 페이스탈 구조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구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페이스탈 구조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SPN 구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아이디어 유럽에서 만든 거죠. 아이디어
이거는 어디에 또 관련이 있었냐면 앞에서 메일 보안 프로토콜 중에서 PGP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이디어. 유로시 만든 거. 그 다음에는 샤크 정도? 아니면 크립톤. 그리고 밑에 이제 리전더리라는 이 알고리즘이 페이스털 구조에서의 데스가 깨졌거든요. 그죠? 크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표준은 AES라고 합니다. AES. 뒤에 이제 나와요.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 나오는데 이 AES와 살짝 접고 지우겠습니다. 데스가 표준 알고리즘이었어요. 미국에. 얘가 크랙됐죠. 깨졌죠. 그래서 AES가 나오게 됩니다.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는. 요걸 또 공모해서 만들었어요. 얘가 리전더리라는 이 두 사람의 그죠? 자,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전더리라고도 하고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AES입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괄호 쳐놓고 AES라고 하십시오. 이게 미국의 지금 표준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일단 완전히 기억을 해놓고 나머지는 또 몇 번 읽어보시고 하면 우리가 페이스털 구조의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SPN 구조의 암호 알고리즘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특징과 구조. 자, 이제는 이러한 암호 알고리즘들의 그 구조 및 특징을 하나하나를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의 특징, 구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별 구조 및 특징. 네, 5번째예요. 큰. 여기는 암호 알고리즘은요, 다 샅샅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샅샅이 기억을 해야 된다. 기억을 하십시오.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데스입니다. 그죠?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미국의 대칭키 알고리즘 표준이었었죠. 였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등장 배경을 보면 데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의 미국의 표준에서는 처음에는 DIA라는 데이터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불렀다. 76년 11월 23일 정부의 공식 암호 알고리즘으로 채택이 됐고 표준이 된 겁니다. 76년도에 그것도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서 표준으로 채택됐다. 또 국제표준도 됐어요. 미국의 표준이자 국제표준. 17년 1월 연방정보처리국인 FIPS 46이 뭐에서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로 공표되어 표준 알고리즘으로 선정이 됐다. 미국 내에서. 그 다음 주로 민간적으로 사용되어 있으며 ANSI를 표준으로 지정되어 금융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게 됐다. 일단 그랬다. 이게 데스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특징이죠.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특징을. 자, 특징인데 블록 길이. 자, 블록 길이를 봅시다. 블록 길이. 특징인데 블록 길이. 자, 블록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키 길이가 있어요. 키 길이. 그 다음 라운드 수. 라운드 수. 또 암호화키가 초기차 이렇게 뭐를 사용하나. 자, 요 정도까지는 뭐예요? 블록 길이라든가 키 길이, 라운드 수.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데스의 죄송합니다. 이 감기라는 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게 감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4비트 블록 길이가 64비트라는 얘기예요. 64비트. 자, 64비트. 그다음 키 길이도 64비트인데요. 여기서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키 길이는 56비트로 키 길이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페리티 비트가 8비트가 포함돼서 64비트가 되는 겁니다. 64비트, 8비트가 포함. 얘가 페리티 비트입니다. 페리티 비트. 그 다음 라운드 수는 몇 라운드? 16라운드. 자,
16번이나 이 섞어쟁반국수를 만들었다. 16번이나 섞었다는 얘기죠. 전치와 대치 또는 환치를 16번씩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암호화키, 복화키를 동일한 대칭키 블록으로 암호로 한다. 동일한. 좀 전에 그 페이스탈 구조에 지금 대표적인 페이스탈 구조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거든요. 데스가. 그 구조를 보면 얘는 보면 구조도 할까요? 그럼 페이스탈 구조예요. 예, 구조는. 구조가 페이스탈 구조. 페이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탈 구조에서는 뭐 암호화 복화화 과정이 같다. 그래서 암호화 시킨 걸 역으로 하게 되면 복화가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초기 치환 64비트를 64비트로 변환을 한다. 초기 값이 64비트인데 결과값도 64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과값도 64로 나오는 거죠. 64로 입력값, 출력값도 64. 그 다음 F함수 8개의 비선형 S박스를 사용하고 32비트 또는 48비트로 확장을 한다. 자, F함수 8비트 비선형 함수. 선형 함수는 그대로 크랙되죠? 쉽다라고 그랬죠? 비선형이기 때문에 선형은 그대로 따라가면 연결되는 거니까 비선형 함수를 쓰게 되고 S박스 6비트를 4비트로 변환한다. 그 다음 보수 특성에 의한 취약키가 존재가 한다. 그래서 크랙이 되어 있습니다. 크랙이. 그 나머지도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판사를 다만 우리가 꼭 반드시 필히 기억할 부분만 이렇게 특징을 또 잡아드리는 거예요. 요게 데스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특징이었었고. 자, 그러면 202페이지를 한번 더 보세요. 그 서로 다른 키로 데스 암호 방식을 반복적 적용 시 외형은 200 키이지만 메모리 용량이 충분할 시 57비트 효과밖에 얻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64비트로 블럭의 키 길이가 64비트 아닙니까? 물론 오리지널 키 길이는 56비트지만 페리티 비트까지 하면 64비트인데 효과는 몇 비트? 57비트 효과밖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한 거죠. 여기서 취약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스가 전수조사에 의한 무차별 대입 공격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데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이미 데스는 크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차별 대입 공격이든 해서 취약하게 됐다. 기본 원리를 보면 64비트의 평문을 64비트의 암음으로 만드는 그렇죠. 입력 64비트, 출력도 결과도 64비트. 블록 암호 시스템으로 64비트의 키를 사용하게 된다.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64비트 키 중 56비트는 실제 키이고 56비트는 나머지 8비트는 검사용 비트이다. 그걸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데스, 그 다음 64비트 블록으로 구성된 평문 메시지를 16라운드의 반복적인 암호화 과정을 실행한다. 자, 라운드 수 16라운드 16번을 섞어 쟁반국수로 비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빔밥 만들어 놓고 뭐 고추장, 밥알, 뭐 시금치 골라내기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처음에 비비기 전까지 살짝 올려놓은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쉽죠. 그렇기 때문에 걔를 16번 라운딩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운딩을. 자, 라운드마다 전치 및 대치 과정을 거친 자, 그것이 전치와 대치 과정을 몇 번? 16번을 하는 걸 우리가 16라운드라고 합니다. 56비트의 내부 키에서 나온 48비트 키를 이용하여 암호문을 만든다. 데스 암호 알고리즘의 복화 과정은 암호 과정과 동일하지만 키만 역순으로 사용한다. 키만 역순으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역으로 추적해 가면 다시 복화가 된다는 거지. 그게 크랙이 쉽게 되는 겁니다. 데스 암호 알고리즘의 각 사이클에 사용되는 키는 이전 단계의 키를 1비트 이동하여 사용한다. 시프트 시킨다. 이렇게 해서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 시험은 안 놓고 그 다음 데스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가 있죠? 한번 보세요. 그래서 키로에서 평문 64비트가 데스 암호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서 56키의 키로 암호문으로 만들어내죠? 똑같이 64비트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암호문 64비트를 다시 키 56비트로 복화해버리는 그대로 평문이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일단 왜? 페이스탈 구조이기 때문에. 그 다음 203페이지를 보면요. 그 데스 암호 알고리즘 과정과 데스 복화 과정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이제 S박스에 대한 이해, 아직 S박스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박스에 대한 이해 보면 데스 암호 알고리즘 F함수는 8개의 S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이 데스가 특징적인 거죠. S박스를 이용한다. S박스. S박스를 좀 됐으니까 S박스를 설명을 할까요? S박스를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S박스.
F함수는 8개의 S박스로 구성됐다. 그 데스의 이 S박스 8개로 구성했다. 뭐가? F함수가. 데스의 F함수가.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섞어서 데스의 설명이라든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모르는 거, 잘못된 거 고르라고 할 때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이런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로도 물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트의 입력을 4비트의 출력으로 변환하는 함수이다. 앞에서 좀 살짝 나왔었어요. 역방향으로 복원이 매우 어려운 강한 비선형을 가지고 있다. S박스는, 박스 자체는 비선형. 지금 비선형 계속 나오죠. 선형이라는 개념이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선형은 좀 쉽기 때문에. 1비트 입력의 변화가 2비트 이상의 출력 변화를 나타내야 하며 확산 효과를 유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는? S박스는 이 substitution 박스라고 합니다. S박스. 데스는 S박스가 몇 개로 구성된다고요? 8개로 구성이 된다. 비선형 함수를 사용한다. 비선형 함수 사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스였어요. 이제는 T데스가 있어요. 트리플 데스. 그죠? 트리플 데스라고 합니다. 이제 데스가 이렇게 해서 너무나 단순하고 암호 강도가 약하니까 3번의 데스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데스를 3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암호화 강도를 좀 세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T데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스와 두 번째는 이제 T데스예요. 트리플 데스. 여기다 할까요? 트리플 데스. 이 데스를 3번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데스를 3번 사용하겠다. 트리플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데스보다 강력하도록 데스를 3단 겹치게 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트리플 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트리플 데스 또는 3중 데스 또는 3데스 등으로 불린다. 데스의 취약점인 전수조사 공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3번의 데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지금 계속 3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데스라고 그랬죠. 3데스, 3중 데스. 그 다음 더블 데스의 중간자 공격에 대한 취약점을 개설했다. 물론 데스가 있고 또 2데스가 있었어요. 그걸 더블 데스라고 했는데 그게 취약했는데 뭐가? 중간자 공격이 취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리플 데스로 이제 개선했다는 얘기고, 데스의 암호화와 복화는 3회 혼용을 하게 된다. 암호화. 이게 3개의 키 값으로 48라운드를 수행하는 암호 알고리즘. 몇 개로? 자, 데스의 암호화 복화를 3회 혼용을 한다 이거죠. 데스의 암호화 복화. 3회 혼용을 한다. 섞어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3개의 키 값으로, 그죠? 이 트리플 데스의 이 3개의 키 값으로 뭘 사용해요? 48라운드예요. 48라운드. 라운드를 수행한다. 이 48라운드는 쉬워요. 그렇죠? 왜? 데스가 16라운드죠? 3개니까. 곱하면 되죠? 3, 6, 18, 3, 1, 4. 48라운드가 그대로 나오겠죠. 트리플 데스. 2데스면 32라운드가 되겠죠? 네, 30라운드가. 암호 알고리즘을 수행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 그래서 데스만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 트리플 데스는 뭐 그거의 3번이다. 단, 자 보세요. 트리플 데스를 사용하는데 이 특징은 좀 한번 기억을 해요. 여기 뭔가 지금 머리에 걸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봐, 203페이지 밑에 보세요. 트리플 데스를 계속해서 암호화를 계속 3번을 하는 게 아니라 3번을 하는데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그림. 암호화를 3번에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암호화, 그 다음 복호화, 암호화를 3번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203페이지.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하면 복호화 과정을 보세요. 그 다음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는 암호화,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는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TDS의 활용. 그 문건의 전자지불 시스템에 있는 데스 또 ED2가 아직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상당 기간 암호화 표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으로 활용됐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데스의 처리 속도는 빠르지 않으며 왜냐하면 데스보다는 느리겠죠. 라운드 수가 일단 증가가 됐고 3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암호 표준으로 지정된 AES가 6배 정도 더 빠르다.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 나오면 복잡해지고 더 암호 강도가 세니까 늘어질 것만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AES,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차세대죠. 데스의 차세대. 지금 현재의 표준입니다. 6배 정도 더 빠르다라는 거. 잘 기억. 밑줄 짝입니다. 이거. 밑줄 짝. 6배 정도 빠르다. AES가 보다 완벽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의 크기도 더 크고 키의 길이도 더 길며 2006년 현재까지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암호학적 공격이 없었다. 2006년 현재예요. 그래서 AES가 이 데스를 지금 차세대로 해서 나온 미국의 현재 표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리전달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또는 AES, 리전달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스와 트리플 데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데스와 트리플 데스에 대한 설명.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죠? 인터내셔널 데이터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전에 그 205페이지에 오면 왜 그러냐면 데스의 차세대 지금 표준이기 때문에 AES가 리전달 알고리즘이 얘를 이 데스와 AES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204페이지에 AES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ES. 자, 하나, 둘, 세 번째로 합시다. 번호를 그대로. 세 번째. 자,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입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표준이라는 거죠. 얘의 특징을 한번 보자고요. 특징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까지 표준이었던 데스를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이다. 나와있죠. 전 세계의 기업과 암호학자가 ASA 후보로 다수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어요. 왜? 데스도 공모에서 만든 암호 알고리즘이고 이게 깨지고 더 강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AES도 공모를 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공모했다는 것도 은근히 중요해요. 이게 또 시험할 때 박스 처리해서 이렇게 나오면 공모한 미국에서 뭐의 공모한 알고리즘으로 누가 뭐 공모를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이유로 보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무슨 알고리즘이냐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년 AES 프로젝트에 그다음 데몬과 리즈맨이 개발한 리전달이 선정이 돼 있다 이거야. 암호 알고리즘. 그것을 우리가 AES로 부르는 거죠. 안정성을 검증받은 차세대 암호 표준으로 AES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준 겁니다. 리전달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AES라고 나올 수 있다. 자, 특징을 봅시다. 첫 번째, 일단 얘와 비교하기 위해서 블록 길이를 한번 볼까요? 블록 길이. 자, 데스는 64비트죠. AES는 몇 비트예요? 128비트라는 거죠. 128비트. 8비트. 자, 블록 길이든 키 길이가 길면, 특히나 키 길이가 길면 암호화는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128비트고요. 키 길이가 얘는 데스 같은 경우는 64비트라는 고정 키 길이지만 여기는 어때요? 128비트. 그죠? 128비트. 또 192비트. 가변 키 길이라는 거죠. 256비트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라운드수를 한번 볼까요? 라운드수도 마찬가지죠. 10라운드로 하고 또 그죠? 10라운드 그 다음 12라운드 그 다음 14라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운드 수가 데스가 16라운드이고 얘가 10라운드, 12라운드, 14라운드밖에 안 되니까 암호화 강도가 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이 블럭이나 키 길이가 몇 배예요? 2배 이상, 3배, 4배, 5배 쭉 나가요. 2배. 하기 때문에 AES가 데스보다는 암호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속도도 빠르다라고 그랬죠? 속도도.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보면 AES는 어떤 구조예요? 앞에서 한번 비교할 때 배웠었죠? AES는 SPN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SPN 구조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데스와 같이 비교를 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라운드스.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암호학에서는 단답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기억만 잘해두면 아주 점수를 얻는데 아주 효자 과목입니다. 효자 과목. 암기, 어떻게 보면 암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서는.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 일단 최대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는 같이 비교를 해서 꼭 데스와 AS를 기억을 하시라. 나머지 특징을 보면 키 확장과 라운드 키 선택이 선택적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개를. 자, 그 라운드 키의 전체 비트수. 라운드에 1을 더한 수만큼 곱한 블록 길이와 동일하다. 라운드 키 길이는 확장 키로부터 취해진다. 그 다음에 라운드 또 공격. 자, 모든 알려진 공격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죠? 모든 알려진 공격에 대응이 가능하고, 간단한 설계, 코드 압축 및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에서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이 속도가 빠르다는 거 상당히 특징이죠. 빠르. 데스보다 몇 배 빠르다고 했어요? 6배 빠르다고 했어요. 6배. 비선형 계층은 최적 및 최악의 경우를 고려한 S박스의 병렬 매트릭스를 이용한 것이다. 비선형, 여기도 비선형이죠. S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선형 혼합 계층은 여러 라운드의 높은 확산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계층이다. 그러니까 비선형 계층과 선형 혼합 계층이 있다는 거. 비선형 계층과, 비선형 함수를 썼었죠. 여기는 계층이죠. 비선형 계층과, 그리고 선형 혼합 계층을 사용한다. 좀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키가 추가 계층은 중간 상태에 대한 라운드 키의 논리적 베타 합을 이룬다. 베타적 5와 베타적 5와. 그 다음에 다양한 키 길이요. 128, 192, 256 등 독립적인 선택 가능한 키 길이를 가지고 각 단계의 암호화 과정이 반복되는 블록 암호화 중 하나로 분리된다. 그죠? 16, 128, 192, 256. 다양한 키 길이라는 거죠. 하지만 데스는 고정 키 길이입니다. 그것도 실제 키 길이는 56비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인델 블록 암호화된 라인델의 리전더리라고 합니다. 라인델이라고도 하고, 제한된 영역이 없고 고속 칩, 스마트 카드 등 컴팩트 보조 프로세스 등을 구현할 때 적합하다. 지금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AES. 자, 계속 이어지면 2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유한체에서의 엑소화 및 모듈러 연산을 사용한다는 거. 그죠? 유한체에서의 유한체입니다. 무한체는 될 수가 없어요. 유한체에서, 자, 유한체에서 사용한다. 유한체에서 사용하고, 엑소화 및, 자, 엑소화, 베타적 호화죠. 그리고 뭐 모듈러 연산이다. 2, 3대수에서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게 되죠. 요걸 사용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암호화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선형, 비선형 변환의 치환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8비트 변환의 S박스를 사용한다. 8비트. 데스 같은 경우는 2비트를 4비트로 변환한다고 그랬죠. 8비트를 8비트 변환의 S박스를 사용한다. 8비트를 8비트로 하는 거 S박스. 당연히 여기도 S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8에서 8비트로. 있으면 우리말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라운드는 비선형을 갖는 S박스를 적용을 하고, 바이트 단위로 치환하는 시행하는 서바이트, 그러니까 연산과 확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X 라운드 수에 보면 거기 키 길이가 있고, AS 128, 192, 256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라운드 수까지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블록 수야 뭐 4니까 다 동일하니까 상관이 없고, 라운드 수는 10, 12, 14라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AS의 계층 구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한 번 정도 눈여겨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뭐 시험문제화 돼서 나올 확률은 1억 분의 1이에요. 1억 분의 1. 그 다음에 AS의 해독. AS에 대한 유효한 공격은 현재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크랙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하드웨어를 통한 시간정보, 전기 소모량, 자기장, 소음 등을 이용한 주변 채널 공격을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이런 것들만 보고되고 있다죠. 칩에 뭐 가까이 대해서 어떤 전류에 흐르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장이 얼마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로서 암호를 해독해낸다는 얘기죠.
대단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을 필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ES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데스의 차세대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둘이 한번 비교를 하려고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스와 AES 또는 트리플 데스까지 알아보고 했더니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아이디어부터 또 알고리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